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나 배우자가 혹은 가까운 지인이 말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건강 문제를 겪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족이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가 당사자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남편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건강신호, 대변 실금 속옷의 잦은 실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해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중요한 건강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5년 차 맞벌이를 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부부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용기 내 글을 씁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원만했고 함께하는 일상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속옷에 변 실수를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이었고 아내도 요즘 장이 안 좋아서 그랬어, 피곤해서 그랬나 봐 하며 부끄러워했죠. 남편 역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한 달 사이에 3번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심한 날에는 아내가 울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계속 괜찮다고만 해주는 게 정말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혹시 병원에 가보자고 말하면 아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걱정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다정하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데 동시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마음. 이게 바로 가족의 고민이고 배우자의 갈등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주위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반복적으로 속옷에 실수를 한다는 것,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몸에서 보내는 SOS 신호일까요? 사연 속 아내처럼 장은 원래 좀 예민해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변 실금은 단순히 민망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히 원인이 있는 하나의 증상이다. 즉,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 있지만 그냥 방치한다면 점점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사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가 반복해서 속옷에 실수를 하는데 단순히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만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이제부터는 이 문제의 의학적 원인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변 실금, 흔히 말해 배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는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은 소화기 문제, 신경학적 문제, 근육 약화,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소화기 이상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장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신호가 오는 즉시 화장실을 찾지 않으면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장염, 대장염. 급성 장염 혹은 만성 대장염이 있으면 배변이 잦고 갑작스럽습니다. 만성 설사. 음식을 잘못 먹거나 평소 장 건강이 약해서 변이 무르다면 항문 괄약근이 갑작스럽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연 속 아내처럼 장이 요즘 안 좋다라는 말이 바로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문을 조여주는 근육을 괄약근이라고 부릅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
또는 잦은 변비로 힘을 주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치질 수술, 항문 관련 수술 후에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골반저 근육 약화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배뇨와 배변을 동시에 조절하는데 여기가 약해지면 갑작스럽게 변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장과 항문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 조절하게 되는데 이 신경이 손상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척추 질환,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으로 신경이 눌리면 배변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경 손상, 출산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오래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경이 약해져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와 긴장이 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시험만 보면 배가 아프다. 중요한 발표 전에 화장실을 꼭 가야 한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크면 장 운동이 급격히 빨라지고 그 결과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연 속 아내처럼 맞벌이를 하면서 피곤이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이런 심리적 요인이 원인일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이거 우리 집 이야기 같은데 하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사례와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대변 실금은 단순히 민망한 실수가 아니라 소화기 질환, 근육 약화, 신경학적 문제, 심리적 요인, 이 네 가지가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건 나이 탓이다, 스트레스 탓이다라며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찾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대변 실금의 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소화기 문제, 근육 약화, 신경학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까지. 이제는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었던 분들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장이 예민하고 잦은 설사로 고생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만 하면 꼭 배가 아팠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속옷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회의 전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에 떨었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의의 권유대로 약물 치료를 하고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장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을 실천한 뒤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큰 모임에서도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5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출산을 2번 하셨는데 그때 골반저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다 보면 소변이 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변 신호를 조절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외출이 두려워졌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괄약근과 골반저 근육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의 지도 아래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전기 자극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조절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자신감을 찾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내 이야기 혹은 내 가족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몇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배변 신호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 수술 후 일부 신경이 손상되면서 항문 조절 기능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2부는 신경 재활 치료를 받고 식사 습관을 바꾸고 변이 무르지 않게 식이섬유와 수분 조절을 하면서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속으로만 고민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빨리 상담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30대 맞벌이 여성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지병이 없었고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배변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면서 불안이 심해졌습니다. 혹시 또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커지자 실제로 더 자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소화기내과를 함께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물, 명상, 규칙적인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증상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40대 여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 50대 여성 출산 후 근육 약화, 60대 남성 신경 손상, 30대 여성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 이처럼 나이와 상황에 따라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부끄럽다고 숨기지 않고 병원을 찾아가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여러 사례를 통해 보셨듯이 대변 실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이, 성별, 생활 습관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하루 3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장 리듬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장 운동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변 조절을 더 어렵게 합니다. 섬유질 섭취 하지만 적당히. 현미, 고구마, 바나나, 사과 등은 변을 부드럽게 해주어 배변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섬유질은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의 물은 장 건강에 필수입니다. 단, 커피, 탄산음료는 장을 자극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줄이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장을 자극해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호가 오면 참지 말기. 변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참으면 직장이 늘어나 조절력이 약해집니다. 아침 시간 활용하기. 아침 식사 후 2030분은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배변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한 힘 주지 않기. 변비 때문에 힘을 주다 보면 괄약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관심,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장도 불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장도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산책, 요가, 스트레칭은 장 운동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명상과 호흡법.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면 배변 신호도 덜 불규칙해집니다. 수면 관리.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은 장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케겔 운동은 항문과 요도를 조여주는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문을 조이듯 힘을 줍니다. 5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천천히 힘을 뺍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항문 괄약근과 골반저 근육이 강화되어 조절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스쿼트 운동. 허벅지와 골반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배변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브리지 운동.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골반저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생활관리법과 운동법은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도 도움이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관리와 운동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 습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대변 실금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검사와 치료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문진입니다. 환자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변의 성질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후에 기본적으로 직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항문과 직장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합니다. 치질, 치루, 항문 협착 등 기질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대변 실금의 배경에는 종종 대장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염, 종양, 용종 등은 장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실수가 있을 경우 대장 내시경을 통해 전반적인 장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항문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항문 괄약근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괄약근이 손상되었는지, 두께가 얇아졌는지, 기능이 약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 혹은 항문 수술을 받았던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네 번째는 직장압 측정 검사 항문 직장 기능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항문 근육의 수축력, 직장의 감각, 변을 참는 능력 등을 수치로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 뇌괄약근이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있는지, 직장이 변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척추질환, 당뇨, 뇌질환 등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전도 검사나 MRI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검사들은 들으면 조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제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변을 단단하게 하는 약, 변이 무르지 않도록 조절, 장 운동을 안정시키는 약, 갑작스러운 신호를 완화, 염증이 있는 경우 항염 치료. 약물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물리치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피드백 치료인데 항문 근육을 강화하고 조절력을 회복시키는 훈련입니다. 센서를 항문에 부착해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이 치료는 특히 근육이 약해져서 생긴 실금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전기 자극 치료입니다. 약한 전기 자극을 주어 신경과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꾸준히 하면 항문 괄약근의 힘이 강화되어 조절력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괄약근 봉합술 손상된 근육을 봉합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 신경 자극기 삽입 척추신경을 자극하는 작은 장치를 몸에 이식해 조절 능력을 회복. 물론 이런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며 대부분은 생활관리 약물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와 치료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